자, 오늘은 핍박을 받고 자란 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 간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밝고 건강한 자아와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의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 이제 좀 회사 생활을 좀 해서 이제 미국의 대기업에서 부장급 엔지니어입니다. 제 밑으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자기가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일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과로만 승부하는 게 미국이죠.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눈치를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제 밑에 미국인 부하 직원이 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제 눈치를 안 봐요. 너무 안 봐서 제가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사로서 뭔가 지적하면은 본인이 그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 잘못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내 잘못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내 잘못 아니거든. 그래서 가끔 제가 화날 때가 있어요. 미국 내국인들은 그렇게 당당합니다. 근데 제 밑에 아이로 시작하는 모 나라에서 온 후진국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조금이라는 거는 이 영상이 만들어진 시간과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다가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경치를 좀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허리 운동 좀 하고 허리가 좀 괜찮아져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부하 직원이 그 사이에 정확한 그 타이밍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그거를 저한테 목격을 했어요. 한 번이면은 우연한 관찰이구나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가 집에 가는 타이밍은 제 눈에 띄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항상 화장실 가거나 커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그 직장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가끔 저도 일하다 보면 이 광합성을 하고 싶어서 산책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사라집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일찍 간다고 뭐라 하지 않는 문화예요. 결과적으로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기가 끝나고 자기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성과가 좋으면 승진, 보너스. 성과가 안 좋으면 보너스 없음, 승진 없음. 성과가 최악이면 쫓겨남.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끝없이 눈치를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핍박을 받고 자란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고 자란 땅에서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컬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역사들을 딱 조사해 보면은 전쟁이 많았고 핍박을 많이 당했고, 이렇게 뭔가 강대국에서 식민지를 경험했거나 거의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항상 눈치 보는 애들 있잖아요. 눈치 보는 애들이 한국 사람, 그리고 I로 시작하는 모 후진국의 사람들, 그리고 또 C로 시작하는 모 아주 힘든 정권이 있는 국가, C로 시작하죠. 요 세 사람들은 눈치를 엄청 봅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직장을 다녔다고 했죠. 그 컬처가, 거기서 한국인 상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눈치를 줬어요. 제가 한 저녁 퇴근 시간 돼서 이 자리를 딱 일어나려고 그러면 괜히 한번 지나가면서 집에 가나? 물어보는 거죠. 그 퀘스천은 왜 할까요? 집에 가나? 하고 가로하고 지금 집에 가면 곤란해진다. 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게 핍박이죠. 그게 핍박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마음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인간도 머신러닝이에요. 인간의 뇌도 머신러닝입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5시쯤에 혹은 한 4시 한 반쯤에 오후 이제 퇴근하려고 랩을 나섰어요. 평일날. 뭐 금요일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미국인 교수가 집에 가나? 집에 가나? Are you going home? 뭐 그러면 정말로 그냥 집에 가고 있는, 그게 그냥 아주 가볍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가로 열고 지금 집에 가면 곤란한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수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뭐 집에 가냐, 아니면 뭐 너 취미생활 하니, 아니면 뭐 친구 만나니, 뭐 그거 궁금한 거야. 그냥 친구처럼. 핍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주말에 뭐 하니? 그러면 핍박을 받고 자란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로 열고 주말 근무 안 하니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인 교수들은 절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말에 너의 취미가 뭐니? 그게 궁금해서 친구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저 미국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2008년에 미국에 건너와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 병장이긴 한데 주한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과 되게 오래 사는 거죠. 군대까지. 군대 2년 넘도록 미군들하고 있었어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컬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상사들한테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맘대로 일하니까 성과가 회사 나와야 좋긴 해요. 집에 있으면 잡니다. 자요. 어쨌든 편하게 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클리어하게 말을 해요. 지금 사실은 회사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니까 오늘 조금만 더 일해줄 수 있니? 시간당 돈을 얼마 더 줄게. 이런 조건을 제시한 후에 야근을 시키는 거지, 갑자기 막 퇴근하려는데 집에 가나? 그렇게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야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 뭐 거의 몇 년간 야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야근을 했다기보다는 저녁에 제가 한번 하청업체에서 오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건 뭐 아시아랑 통화하는 거니까. 그거 외에 업무상 막 야근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근데
핍박을 잘하고 받고 자란 애들은 항상 오해한다는 거야. 오해해요. 오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 한국에서 MZ세대가 좀 이슈가 되면서 독특한 행동 양식 때문에 자꾸 뉴스에 나오죠. 이 MZ세대들은 이제 이 핍박을 받고 자라서 약간 자아가 뒤틀린 세대인 거예요. MZ세대 이전 세대들은 이 위에 꼰대들이 핍박하면 다 참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MZ세대들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닌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어폰을 끼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에서. 그럼 한국 꼰대가 이제 핍박을 하겠죠. 지나가면서 이어폰 좀 빼고 일하죠. 이렇게 핍박을 하겠죠. 그러면 MZ세대들은 이제 눈 딱 찌르보면서 눈에서 레이저를 한번 쏘죠. 그리고 절대 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맞서죠. 이게 바로 핍박을 받고 자란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MZ세대도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게 핍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고, 그 이전 세대들은 핍박을 받았을까봐 막 눈치를 보는 세대인 거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 I국 출신도 그렇고 C국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핍박을 받고 자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치유가 되려면 자신이 핍박받지 않는다는, 그 안전하다는 거, 자기가 안전하다는 거를 느낀 채 좀 오래 살아줘야 돼요. 저도 이거를 이 변화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그 제가 지도 교수가 그 백인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그가 저를 핍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수님 없을 때 가방 싸들고 막 엘리베이터까지 막 달려갔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산 후에 제가 지금 깨달은 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교수를 복도에서 만나면 See you tomorrow, 혹은 주말이라면 뭐 Have a nice weekend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를 좀, 미국 오시면은 마음의 치유를 좀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 치유 받으세요. 아시겠죠? 특히 제가 봤을 때 마음의 치유가 시급한 사람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목고 나온 사람들, 특목고는 아주 강한 핍박을 받고 어린 시절에, 보통 한국의 성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특목고 다니는 애들은 어린 시절에, 그 몇 살 때입니까? 17? 이런 어린 나이에 핍박을 많이 받은 애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심해, 마음의 상처가. 아시겠죠? 근데 이 핍박받은 애들 중에서 진짜 심하게 핍박받은 애들인데 누구냐면 이제 한복을 입고 학교 다녔던 애들. 요게 진짜 심해요. 요거는 좀 치유가 요거는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더더욱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한복을 입고 핍박받으면서 공부했다, 그럼 마음에 한이 쌓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신 분들은 좀 미국에 오셔가지고 좀 한국 사람들 많이 없는데, 동양인들 많이 없는데, 미국 내국인 많은 데서 좀 널널한 환경에서 좀 오래 몇 년 지내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요.